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충북도지사 후보인 노영민, 김영환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충북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김병호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 상황에서 외지인들이 충북 아파트 10채 중 4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개발 호재가 있는 충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가 구석기 시대 유적지 전말 동굴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시관과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틀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충북도지사 후보인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오전 일찍 1시간 간격을 두고 충북지사 선거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본선 레이스에 나선 소감에 대해 노영민 후보는 상대 후보를 의식한 듯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충북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도민들이 진심을 알아준다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충북 도민들께서 결국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는 상대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동안 충북을 위한 기여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자신이 가진 오랜 경험과 인맥, 정보를 고향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막역한 사이인 노영민 후보와는 비방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현 충북 도정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예비후보 등 270여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종 후보자 수는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의 358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가 45명에 달했던 4년 전과 비교해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 체제로 경쟁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내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는 유세차 운행과 확성기 사용,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잇따라 기자회견을 한 송재봉, 이범석 두 후보에게 상대 후보에 비해 강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행정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 관점에서 시민 우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야말로 제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해서 청주시정을 이끌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점이죠. 송재봉 후보는 관료행정이 아닌 혁신행정을 통해 민간협치에 새로운 청주를 만들 적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와 청주지역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인구절벽, 기후위기, 미래 먹거리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와 청주시 혁신을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성 혁신 공약들로 정책 선거를 치르며 이범석 후보는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고루일한 행정 전문가라는 말로 자신의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국책 사업을 기반으로 한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청주라는 시민 여러분과 저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후보는 태어난 고향이, 송 후보는 살아온 고향이 청주라는 것도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후보가 오늘 등록을 마쳤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두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내일 단일 후보가 발표됩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뛰었던 김병우 후보는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복지 완성 등을 약속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을 넘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겠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거의 이 완성 단계에 이른 교육 복지를 세심하게 더 보완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는 SNS와 ARS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내일 후보로 등록하고 낮은 사람은 선대위원장직을 맡아 보수 진영 결집에 나서게 됩니다. 당초 오늘 후보 등록을 하려 했던 김진균 예비 후보는 서류 제출 문제를 이유로 내일로 등록을 미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김병우, 김진균, 그리고 심의보 윤건영 양자 단일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 판세에 따라 양자 단일 후보와 김진균 후보 간 2단계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에 현직 교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은 현직 공무원과 정명이 동일한 대상자 553명의 명단을 충북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명단에 오른 현직 교직원 등을 전수조사해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현직 교원들은 윤 예비후보 지지에 동의한 바 없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소명했습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에도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0채 중 4채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이라는데 서민 집값만 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북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는 1,98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권인데 세종과 충남은 감소한 반면 충북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10채 중 4채는 외지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거래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꾸준히 찾고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규제의 풍선 효과로 비교적 싼 가격에 개발 호재가 있는 충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의 절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에 취득세가 1% 수준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법의 사각지대로 외지인들의 투자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에는 남한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말 동굴인데요. 제천시가 잠자고 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의 숨결을 불어넣는 전말 동굴 명소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 송악면의 한 야산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 30m가 넘는 커다란 바위 벽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말 동굴입니다. 1970년대 퇴적층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후 한 대학 박물관에서 8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털콧부리와 동굴곰 등의 동물 화석 20종과 석기, 예술품 등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바위 겉면에서는 신라시대 화랑이 남겼던 각자를 확인했는데 충청북도는 오랜 흔적이 있는 이곳을 지난 2001년 도기념물 116호로 지정했습니다. 제천시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말 동굴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해
먼저 진입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시관과 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안에다가는 그 구석기 시대 동물 여기서 발견된 그 뼈라든지 동물 화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전시를 좀 해놔서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또 외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제천시는 방치됐던 전말동굴을 관광자원화해 보존은 물론 교육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로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제 제천시장 후보로 사퇴한 이두희 전 통일한국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위해 원팀으로 서로 돕기로 했다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사퇴로 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상천 후보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무소속 김달성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괴산군수 선거가 여야 양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정성엽 예비후보가 오늘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 이차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는 정성엽 예비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이준경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가 오늘 한범덕 청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도시농업 박람회에는 도시농업 주재관과 기능성 텃밭, 아이디어 정원, 야생화, 풍란 분재 전시 등 21개 전시 행사가 열립니다. 또 생활 원예와 찾아가는 도시농업, 새싹 심어가기 등 18개의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충북지구 지구 연차대회가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라이온스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청주 맹학교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기증했으며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사랑의 손수레 35대를 기탁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영국 차기 총재는 회원들과 합심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협의회는 오늘 도내 보호 종료화 동 200여 명에게 전해줄 후원물품 꾸러미 1,300만 원어치를 기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남이면에 소재한 정우통상에서 각종 즉석식품들이 담긴 식품 꾸러미 400세트를 후원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대수 충북협의회장은 도내 11개 시군의 식품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어린 나이에 혼자 자립한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지난해 5월 두 여학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혐의로 기소된 57살 계부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A씨의 의붓딸 강간이 인정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